안녕하십니까. 형사전문 변호사 최한길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사건 진행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합의라는 부분에 대하여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과연 어느 정도의 합의금을 제시해야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 기준점이 어떻게 되느냐?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러한 성범죄의 합의금 액수 또는 합의 시기는 피해를 당한 분이나 또는 피고인, 피의자, 가해자 입장에서도 모두 딱 이렇다라고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안 중에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려보자면 기준을 가질 만한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일단은 피고인 입장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지건 안 이루어지건 수사 단계에서 또는 재판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한다는 자체가 의미를 갖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진 경우라면 당연히 성범죄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양형 자료가 되기 때문이고요.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피해 회복을 위해 나는 최대한 노력을 했다라는 부분을 수사 단계나 검사 또는 재판부에게 어필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피의자 입장이라면 합의할 의사가 진정으로는 없을지라도 노력하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간 또는 강간치상죄를 저질렀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어떨까요? 경우에 따라서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가 무조건 이루어져야 하는 사건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합의금을 높게 부르더라도 합의를 취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강간이라는 단어가 붙은 사건의 경우 1천만 원 이상의 선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피해자 입장에서 정신적 트라우마나 이런 부분에 대한 치료 역시 적재적소에 받아야 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합의금을 책정하다 보니까 금액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좀 더 가벼울 수 있는 그 밖의 성범죄를 얘기해 볼까요? 강제추행, 공공 밀집장소 추행,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같은 경우에 강간에 비해서는 다소 경미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모든 사건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제추행죄나 카찰죄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중범죄라고 판단되는 케이스인 경우에는 실형 선고가 역시 많이 나오는 범죄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강간이 들어가는 범죄보다 경미하다는 거지 모든 케이스가 가볍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무튼 대체로는 이 같은 범죄들인 경우에 초범일 경우에 실형 선고가 나올 확률은 조금 낮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합의를 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범에 한해서는 그 합의 금액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보통 200만 원에서 500만 원. 강제추행인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하지만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의 바운더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게 명확한 기준점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어렵습니다. 피해자와의 관계나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서 달라지고 피의자가 어떠한 지위를 가지고 있냐,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느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종합해서 얘기해보자면 피의자와 그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어느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피의자가 공무원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공무원인 경우에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직위에서 해지됩니다. 그러므로 아주 경미한 성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직위에서 해지될 경우가 있으므로 합의에 있어서 더욱 절실하겠죠. 그래서 그 금액이 다소 높아질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공무원이 아닌 경우더라도 사안이 가볍거나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이어서 죄질이 심각하거나 나쁘지 않아서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간단히 끝낼 여지가 있다면 합의를 최대한 무리해서라도 끌어내고 기소유예를 노려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겠죠. 그런 경우에 합의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피의자의 자산 능력도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합의하고자 하는 마음은 절실하지만 내 재산이 없다라는 경우에 금액을 크게 부를 수가 없을 거고 합의를 하지 않아도 그만인 사건에서 자신의 능력이 여유로워서 훨씬 높은 금액으로 합의를 원만하게 끌어내는 경우도 종종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피의자 입장에서 얼마나 합의가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도 합의는 그 피의자와는 다르게 크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만큼 가해자가 이 사건에 대해서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뜻을 전달하느냐, 이러한 부분이 잘 전달이 되어서 만족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진실성이 느껴졌느냐에 따라서 피해자가 합의에 응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정해지고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합의금을 제시한다고 해서 성급하게 합의를 해줄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에서 고소 취하나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이루어지면 됩니다. 하지만 성범죄는 이러한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 취하나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 시기랄 것이 따로 없습니다. 양형에 있어서 유리한 부분이지 이러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힌다고 해서 그 피고인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판결하기 전, 검사가 판단하기 전까지 합의가 이루어지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 합의를 원한다면 그 금액을 먼저 제시할 것이 아니라 내가 상처를 받았던 그 마음 자체에 대해서 진심 어린 사죄와 용서를 구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서 그 이후에서야 합의 부분을 원만하게 조율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얘기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성범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정한 합의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진심 어린 사과와 그 태도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끝까지 부인하다가 나중 재판 단계에서 상황이 불리하게 흘러가자 그때서야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를 전달한다면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당연히 어렵겠죠. 초기 단계에서 가해자가 보여줬던 태도가 어찌 보면 이미 피해자에겐 2차적 가해를 당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미리 감안한다고 하면 절대 가볍게 간단히 성범죄 사건을 바라보지 마시고 길게 멀리 바라보셔서 어떠한 부분이 본인의 양형에 있어서 유리할지 또 합의를 언제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원만히 이끌어내기 좋을지에 대해서 보다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고민해 보시고 진행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이 영상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형사전문 변호사 최한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